안녕하십니까.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기별을 통한 복음 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새로 배운 것, 내가 실천할 것, 그리고 이웃에게 나눌 것, 이 세 가지를 적용하시면서 심장병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 심장병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장병은 흉부통증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흉부통증은 압박감이나 또 가슴을 꽉 조이는 듯한 그러한 느낌입니다. 콕콕 쑤시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느낌인데요. 이 심장혈관 질환은 44초에 한 명씩 사망하는 질환이고요. 1년의 사망률의 60%를 차지합니다. 사망률 1위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30초에 한 명씩 감염이 된다고 하죠. 사망이 아니고. 그래서 이 심장병과 대조되는 또 비교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심장병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가장 큰 주 원인입니다. 이 심장병을 한마디로 하면 가장 많이 죽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명을 붙이자면 막히는 혈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막혔을 때 심장병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사진에 나타난 대로 심장병 때문에 생기는 흉부통증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혈관이 막히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동맥경화로 막힌 관상동맥들은 조영술로 일단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막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막히는 조영술이나 현대의학에 의존을 하다 보면 약을 꼭 써야 되는데 약을 쓰는 것보다 미리 예방을 하거나 또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다시 막히지 않는 혈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치료 전과 치료 후에 사진이 있습니다. 조영술 치료인데요. 치료 전은 이렇게 혈관이 아주 좁게 막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조영술 때문에 이렇게 열린 혈관의 모습인데 이것이 인위적으로 또 인조로 만든 튜브를 꽂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물질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또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조영술 후에 먼저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박동수를 줄여주는 약물 복용을 해야 되는데 아테놀롤이라는 것들은 이제 박동수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이 지나쳐지면 심장이 피곤해지고 또 산소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그러한 약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인위적으로 심장 박동수를 줄이기 때문에 다른 후유증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몸에 기력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성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스테튼 약물이 있는데요. 이 스테튼 약물은 이렇게 다양한 도수가 있는데 이렇게 막히는 혈관들을 다시 막히지 않도록 LDL 수치를 낮춰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약물을 복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또 후유증이 있는데요. 근육통이 매우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이완해 확장시켜주는 혈압약이 있습니다. 그 혈압약도 또 후유증이 있는데 어떤 것은 기침을 하게 하고 또 어떤 것은 포타시움, 칼륨 수치를 증가시켜서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으로 대처하는 혈관이나 또 심장병의 관리 방법은 역시 후유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유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혈관 속에 생기는 딱지인데요. 그 딱지를 또 녹여주고 혈액을 묽게 해주는 약물을 또 복용을 해야 됩니다. 플라빅스라는 것이 있고 다양한 약물들이 있는데요. 엘리코스나 여러 가지 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급한 불은 끄는데 후유증 때문에 또 후유증을 위한 약을 또 복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끝이 없는 그러한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미리 알아서 혈관 속이 막히지 않도록 혈액이 응고가 되지 않도록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혈액 속에 있는 염증을 미리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 혈액 안에 염증이 있는가를 아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머리카락이 잘 갈라지면 내 혈액 안에 염증이 있거나 오염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뱃속이 자주 아프고 응어리가 있는 느낌이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보면 아무런 응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얼굴이 붉거나 검고 눈 밑에 기미가 생긴다 하면 내 혈액이 오염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질이 잘 낫지 않는다 하는 것도
혈액 안에 염증이나 오염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치질 할 때 피가 나거나 잇몸이 까만 경우에 혈액이 염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멍이 잘 들고 그리고 손바닥이 빨갛고 정맥혈관이 튀어나왔다 하면 일단은 혈액이 깨끗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혈액을 응고시키는 대표적인 것이 콜레스테롤인데요.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를 하면 토탈 콜레스테롤이 있고 그 토탈 콜레스테롤은 HDL 더하기 LDL 더하기 중성지방을 5로 나눈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검사를 하는데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운동이나 그리고 붉거나 보랏빛이 나는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면은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화를 내거나 육식을 하고 또 포화지방을 섭취를 하면은 혈관을 막아주는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전분을 좋아하거나 단 것을 먹거나 또 알코올을 좋아하면 중성지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HDL은 good cholesterol이라고 하고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고 중성지방은 ugly cholesterol. 그래서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그래서 콜레스테롤의 그 별명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중에서 가장 심장혈관과 심장병과 관련이 된 것이 LDL 콜레스테롤인데요. 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브라질 넛입니다. 보통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높으면 스테튼 종류의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요. 스테튼 종류의 약을 복용을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육이 매우 아픕니다. 그런데 브라질 넛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하루에 4개나 5개 정도의 브라질 넛을 섭취를 하시면 한 6주 정도 내에 현저하게 LDL 수치가 감량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환자의 그 혈액 검사를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 LDL 콜레스테롤이 159에서 71로 감소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넛 20g이 한 5개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심버스타틴이라는 약을 40mg씩 드셨던 분이 이 약을 끊으시고 브라질 넛을 4-5개를 한 6주 정도 드시니까 거의 절반으로 LDL 콜레스테롤, 심장혈관을 막아주는 콜레스테롤이 감소가 된 것을 확인을 하고 굉장히 기뻐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식생활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으로도 콜레스테롤 감량을 해서 콜레스테롤이 혈관 속에 쌓여서 동맥경화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면 또 그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산화질소가 생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10,000보 정도 걸으시면 몸속에 천연적인 혈압력도 나오고 그리고 혈관을 이완시켜줘서 응고가 되거나 또 염증이 생기거나 또 염증이 생겨서 혈전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운동을 하고 균형진 채식을 통해서 막혔던 심장혈관을 뚫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텍사스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이 있는데요. 음식물도 중요하고 또 운동도 중요한데 이웃과의 친교나 이웃의 후원이나 영적인 후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웃의 후원이나 영적인 후원이 전혀 없는 사람은 10명 중에서 한 2명 정도는 사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원이 있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 거의 19% 이상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후원도 심장병을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 제가 나누기 좋아하는 토끼와 동맥경화 현상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토끼에게 좋지 않은 그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음식을 먹이면서 동맥경화 현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본 연구인데요. 토끼를 이렇게 토끼장에다가 집어넣고 한 6층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토끼들에게 LDL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들을 먹였어요. 같은 양을 먹였는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토끼가 40%가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심장혈관이 더 40%
더 빨리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의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토끼를 먹였던 이 연구원의 키가 작았습니다. 이 연구원의 키하고 토끼의 관상동맥경화하고 어떠한 관련이 있었을까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자초지정을 알아보니까 이 연구원이 동물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이면서 마음이 아파서 자기 키에 닿는 토끼들은 죄다 꺼내서 놀아줬어요. 그런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토끼들은 키가 닿지 않아서 그냥 놔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논문을 쓴 학자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들을 같은 그 실험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높이 쌓아놓지 않고 키와 상관없이 방바닥에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이면서 한쪽은 놀아주고 사랑을 많이 듬뿍 표현을 하고 다른 쪽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나쁜 음식을 먹으면서도 사랑을 받은 토끼는 동맥경화 현상이 진행이 되기는 했지만 40% 지연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끼도 사랑을 받으면 심장병을 지연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을 받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끼의 초월자와의 그 관계입니다. 토끼의 초월자는 연구원이었죠. 그래서 연구원과 사랑하는 관계를 누리니까 토끼가 심장병이 잘 걸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누렸을 때 우리의 심장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심장병에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것들을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의 심장을 건강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